오늘의 주요 뉴스를 한 번 더 짚어보는 김용민의 뉴스 브리핑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김용민 파일 궁금한데요. 오늘은 어떤 내용입니까? 제목이 운인가 섭리인가. 아, 운인가 섭리인가요? 예. 네, 누군지 좀 상상이 가는데요. 예. 들어보겠습니다. 97년 대통령 선거가 있었습니다. 김대중 씨가 대통령이 됐어요. 황교안 총리가 2011년 5월 11일 부산 호산나 교회에서 했던 강연회. 본인이 겉으로는 그렇게 하지 않는데 실제 인사발령이 난 것들을 보니까 그 당시 공안부에 있었던 검사들은 물론이고 소위 공안통으로 이름 나 있는 이런 검사들은 전부 좌천되는 거예요. 첫 번째 인사에서 공안검사들 아주 굉장히 고통을 받고, 두 번째 인사에서도 그런 고통을 주고, 세 번째 인사에서 또 고통 주니까 많은 검사들이 사표 내고 나가고 막 이랬는데, 저는 편안하게 푸른 초장에 가서 연수생들하고 같이 놀면서 이렇게 지내고 있었어요. 그때 제가 하나님에게 감사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미련한 내가 미처 깨닫지 못하던 환난으로부터의 도피성을 내게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는 자신이 믿고 있는 신, 즉 하나님의 섭리를 유독 검찰 인사에서만 찾는 듯 보이고, 제가 그런 어려움을 겪고 나서 또 이 노무현 대통령은 제가 이제 검사장이 돼야 될 때인데 나중에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가 하면 검사장이 안 됐어요. 제가 고검장 된 뒤에 조선일보에 검찰 인사 분석 기사가 이렇게 났어요. 전 정권 미운 털 복귀. 이렇게 돼 있어요. 전 정권의 미운 털, 그게 누구였겠습니까? 그 밑에 보면 저라는 게 딱 나와 있어요. 그만큼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는데 저는 내가 무슨 노력을 한 것도 물론 없고 노력에 의한 것이 아니다. 인사 그런 노력을 한 것이 없다는 얘기예요. 결국 버티고 버텼더니 검찰 유직에 재발탁되더라로 요약되는 강연. 성완종 리스트 사태로 이완구 국무총리가 사퇴하면서 박근혜 대통령이 황교안 법무부 장관을 신임 국무총리 후보자로 발탁했습니다. 국회에 탄핵 소추안 가결로 박근혜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되면서 탄핵 소추 가결로 대통령 권한이 정지되면서 이제는 황교안 총리 권한대행 체제로 국정이 운영됩니다.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은 것은 지난 2004년 고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당시 고건 전 총리에 이어 두 번째입니다. 그리고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의 불출마로 여권 대선 주자가 부재해지면서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의 예기치 않은 낙마에 범여권에선 두 자릿수 지지율을 받는 후보가 단 한 명도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이른바 황교안 대한 눈이 한층 커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황교안 총리, 관운인가, 신의 섭리인가. 그만큼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는데 저는 그것이 내 능력에 의한 것이다. 내가 무슨 노력을 한 것도 물론 없고,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네, 지금 반기문 전 총장이 이제 대선 불출마 선언을 하면서 대통령 권한대행인 황교안 총리의 이제 보수 진영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그 행보도 좀 심상치가 않은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황교안 국무총리 대통령 권한대행인데 어제 대선 출마할 겁니까? 라고 기자들이 물어보니까 옅은 미소만 띠고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정치권의 오랜 통설 중에 하나가 안 나가면 안 나간다라고 분명히 밝힌다. 그런데 아무 얘기도 안 한다. 이건 나간다는 강력한 메시지다. 글쎄요. 황교안 총리도 그러한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은 이완구 국무총리, 박근혜 대통령 또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의 구원투수로 지금 나선 황교안 총리 아니겠습니까? 네. 예. 이런 빈자리를 채워가는 황교안 총리. 이번에도 보수의 빈자리를 채울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어제 이제 국회에도 나왔었는데 이제 매티스 미국 국방장관 또 접견하면서 네. 여러 가지 또 언급을 하는 모습도 이제 전파를 탔어요. 네, 그렇습니다. 보수층 표심이 황교안 총리로 쏠릴 가능성, 이게 정치권의 주목거리 아니겠습니까? 네. 예. 주시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헌법재판소로 넘어가 볼게요. 대통령 박근혜의 변호인단에 잠적한 증인들의 소재를 파악해서 내일까지 제출하라, 이런 통보를 했다면서요? 예, 이재만 안봉근 전 비서관 등을 나오게 하라. 이렇게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 변호인단에게
통보를 했습니다. 네. 법조계에서는 헌법재판소가 이런 조치를 통해서 탄핵 심판 일정을 보다 앞당기려는 것 아니냐. 조기에 확정 지으려고 하는 것 아니냐.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는데요. 조기라고도 말할 수 없죠. 노무현 대통령은 7차례의 변론을 했고 지금은 벌써 10차례가 넘어가지 않았습니까? 네. 한 헌법연구관 출신 변호사는 헌법재판소가 증인 채택을 취소할지를 조만간 결정하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네. 그래서 만날 사람만 만나겠다. 이런 헌법재판소의 의지가 곧 가려질 것 같습니다. 오늘 조선일보에 실린 내용이었습니다. 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다른 나라 정상과 통화 과정에서 사실상 이제 협박을 했다고요. 참 미국이 어디로 갈지 이 상당히 주목되는데요. 니에토 멕시코 대통령을 협박했다. AP통신이 보도한 내용입니다. 니에토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나쁜 놈들을 막지 못하면 미군을 보내겠다 이렇게 말했다는 건데 트럼프 대통령이 요즘 각을 세우고 있는 멕시코 사람은 마약상 또는 불법 이민자인데요. 마약상인지 불법 이민자인지 아니면 둘 다를 말하는지 그건 알 수 없다라고 AP통신이 덧붙였습니다. 네. 또 워싱턴 포스트를 보면 지난달 28일에 멜컴 턴불 호주 총리와 대화를 나눌 때 트럼프 대통령이 호주로부터 난민 1250명을 받아들이는 협정을 오바마 정부가 맺었는데 호주 총리가 지난 정부긴 하지만 그래도 미국 정부가 약속한 거 아니냐. 트럼프 정부도 이행할 것인가 라고 물어보니까 호주와의 난민 협정은 최악의 협정이다. 이렇게 화를 내면서 전화를 끊어버렸다고 합니다. 아, 그렇군요. 예. 자, 한국인들의 암 발생률은 줄고 있지만은 젊은 층에서 암 환자가 늘고 있다. 이런 보도가 나왔네요. 삼성서울병원 암교육센터 조주희 교수팀이 2007년부터 2015년까지 각종 자료로 암 생존자와 일자리를 분석해 봤는데요. 10만 명당 암 발생률은 2012년 약 320명이었는데 2014년에는 290명으로 줄었습니다. 암 치료 후에 생존하는 사람의 비율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20대에서 40대 암 생존자 가운데 취업자 비율은 2008년 43%에서 2015년 63%로 8년 사이에 20%포인트나 증가를 했습니다. 암 치료 후 사회복귀를 위한 체계적인 지원이 아쉽다. 또 이런 통계도 덧붙여 나왔습니다. 네. 전남 해남이요. 2012년부터 전국 시군구 출산율 1위에 계속 올랐던 지역인데요. 정부 입장에서는 모범생이네요. 근데 실상을 좀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요? 예, 전남 해남에 땅끝 마을이 있습니다. 그야말로 땅 끝에 있는 이 자치단체인데 파격적인 출산 장려금으로 많은 사람들이 해남 가서 애를 낳고 있습니다. 첫째 출산 시에는 300만 원, 둘째는 350만 원, 셋째는 600만 원, 넷째 이상은 720만 원을 양육비로 지원해 왔는데 그런데 해남의 인구가 계속 줄고 있습니다. 아니 이 최고 출산율을 기록했는데 인구는 준다. 이게 무슨 얘기냐. 2005년에 7만 4천 명이었는데 2015년에 6만 5천 명으로 줄었습니다. 1만 명 가까이 줄은 거죠. 노인 인구가 많다 보니까 돌아가시는 분들도 있어서 그럴 수 있겠다는 판단도 들지만 파격적인 장려금 혜택 속에서 태어난 아이들은 어디 갔냐 이겁니다. 이사 갔어요. 이사 갔다는 겁니다. 0세에서 4살 영유아의 순유출이 많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거주 이전의 자유는 헌법이 보장하다 보니까 이걸 어떻게 막을 길이 없는 겁니다. 그때 받은 돈 돌려다오 이럴 수도 없는 것이고요. 예. 통계 딜레마네요. 네, 그렇습니다. 자, 코레일이 예산 삭감에 대응해서 이 벽지 노선 운행 횟수를 대폭 줄인다는 건데 좀 씁쓸하네요. 이건. 태백선을 비롯해서 7개 벽지 노선의 운행 횟수를 108회에서 56회로 거의 절반가량 줄이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아우라지까지 가는 그 노선 같은 경우 아예 폐지가 되고요. 당장 주민들의 이동권 피해가 클 수밖에 없는데. 그렇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사실 7개 벽지 노선에 있는 65개 역을 이용하는 하루 승객만 3만 5천 명입니다. 이분들 이제 발길이를 어떤
교통수단을 이용할지 답을 찾지 못하게 됐는데 네. 안 그래도 노인들만 남아있는 지역사회가 이 벽지 아니겠습니까? 젊은 인구의 유입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경제도 쇠퇴해서 지역사회의 고립이 심화될 것이다. 이런 지적이 있는데 이 코레일이 돈 되는 노선에만 투자하고 네. 안 되면 줄이고 없애고 네. 이게 사실 철도공사가 공기업 아니겠습니까? 공공이 할 일이 아니죠. 네. KTX 속도만큼 빨라지는 이 철도 영리화, 민영화 이것과 무관해 보이지 않습니다. 네. 자, 오늘 소식 잘 들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김